네,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간밤, 네, 다우 지수가 뭐 7.7% 올랐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글쎄요, 좀 제가 볼 때는 갈 길은 좀 멀어 보이는데, 시장이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엉들린 상태에서, 이 코로나19가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나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기대감처럼 진행이 될지 이제부터는 좀 펀더멘탈이 이제 망가진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 계속 더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말 사이에 따릉이 예찬론자 만나가지고 우리 센터 하이그 샤크 얘기도 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만 하냐, 유일한 경제 TV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심신의 건강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재정적인 건강을 챙기는 그런 좀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테마주 투자 얼마나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단타 뭐 스캘핑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센타익 샤크 같은 경우에는 가치형 테마주를 스스로 사실상 발굴하고 계속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의 그런 어떤 완성된 그런 투자의 어떤 원칙을 ABCD를 다 이제 세운 거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볼 만하지 않냐. 아주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6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매매하고 월 6천만 원 이상 버는 그런 가치형 테마주 투자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당장 하고 싶네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렇게 재미난 분들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 주변에 있으면 제가 또 찾아가서 같이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은 항상 꼭 필요하다. 그런 분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출사표 지난 시간에 출사표 잖아요. 원래는 대한민국 저평가를 극복하는 디스카운트를 좀 없애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 유일한 경제 TV의 큰 한 주제를 잡았었는데 제목을 그런 저평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천기누설 이렇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천기누설이 아니고 거의 상식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자본시장을 둘러싼 그런 법과 제도, 문화 이런 거지 관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천기처럼 되고 있는 이걸 얘기하면 다들 좀 이상하게 보고 이걸 얘기하면 무슨 의도로 저렇게 얘기하지? 뭐 이런 좀 이렇게 시선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주주가 지배주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장사의 이사들이 지배주주만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일반 주주는 나몰라라 하는 일반 주주 계좌가 펑크가 나든 말든 이런 거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어떤 아주 불편한 진실들 이걸 저는 이제 천기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까발려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지금 130조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국민연금을 꼭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유일한 경제 TV가 계속 굴러갈 거고 그 중간중간에 아주 재미난 사건 사고 인물들 제가 간간히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단기적 시황적인 측면에서 아까 코로나19 말씀드렸고, LG 상사가 1,000억 원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한 20% 오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해 보진 않았지만, 워런 버핏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훌륭한 CEO들이 책에서 써놓은 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사들의 평가, 우리는 좀 다르죠. 해외의 경우는 보통 이제 ROE,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이제 사실은 훌륭한 그 경영 CEO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데, 그런 그 CEO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보금, 돈을,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늘릴 건지, 아니면 합병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기존의 좀 유휴 시설이나 이런 것, 뭐 어떤 부동산을 매각할 건지, 매각해서 돈을 더 확보해 둘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아주 그 망가지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게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회사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CEO들한테는 참 그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인데, 자사주 매입하는 거잖아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해서 이거를 자사주를 끌어안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뭐 소각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주가가 오르거나 뭐 등등의 일이 있으면 ROE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ROE의 증가 폭이 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근데 이웃나라 홍콩은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는 완전히 역으로 가서 거꾸로 가가지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기업 분할해가지고 주식 교환해가지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자사주가 많이 동원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대외 충격으로 약간 일시적인 변수로 망가졌을 때, 자사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 CEO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시키고 본인의 어떤 그 당면 과제인 ROE, 기업의 수익 지표를 크게 올리는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참 큰 하나의 그 전향적인 어떤 선택,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그 요새는 좀 다르죠. 이 와중에 무슨 자사주 사냐, 뭐 이렇게 해서 월가에서도 조금, 특히 유럽은행들은 자사주 매입 이런 거를 뭐 중앙은행 차원에서 막 금지하고 있던데, 우리는 뭐 전혀 좀 얘기가 다르죠.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유보가 넉넉한 회사들에 한해서 말이죠. 돈도 없는데 자사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잠깐 뭐 얘기해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사들이 우리는 그 상법에 의해서 그 일반 주주의 이익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도, 일반 주주의 계좌가 좀 훼손되어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듀티 오브 로열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듀티 오브 케어. 열심히 일해라. 이거는 뭐 오케이. 듀티 오브 로열티. 일반 주주나 지배 주주나 할 것 없이 충실의 의무를 다해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 주주든 일반 주주든,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맞춰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에 이사들이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피듀시어리 듀티다, 신의성실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근데 상법의 그 미비, 큰 구멍이 뚫려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서 382조 이사의 선임에 관한 그 상법 관련된 조항을, 지금처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된다. 이렇게 바꾸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 거의 다 해결된다. 그 결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이 보호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물론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에 관한 어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이거가 이제 좀 실감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아직 있을 텐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일한 경제 TV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그 계열사 간 또는 뭐 그 어떤 상장사 간 합병 사례를 통해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합병 사례를 통해서 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합병이라고 하면 두 회사가 합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거래 이런 걸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자본거래다. 자본거래의 하나일 텐데 가장 큰 이벤트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일반 주주들이 보호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탈탈 털리고 있는 건지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참 바쁜 우리 김성훈 PD가 이렇게 시간을 내줘가지고 이렇게 제자에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성훈 PD의 계좌도 아주 충실하게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 사례 보면요, 참 우리하고 너무 비교될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3월 말 4월 초 공시가 하나 났어요. 해성산업하고 한국재지하고 네,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하나의 이제 그룹의 단재환 회장의 밑에 있는 계열사죠. 단재환 회장, 해성산업, 뭐 한국재지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거예요. 단재환 회장 하면은 단사천 회장의 이제 작고가신 단사천 회장의 아들이죠. 단사천 회장 하면은 옛날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도 좀 급전이 필요할 때는 달려가서 돈을 빌리곤 했다는 그런 어떤 그 일화, 어떤 전설 같은 일들이 이제 전해져 내고는 하는데, 네. 전해져 내고는 구전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그 엄청나게 대한민국,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상장사를 쭉 둘러보면 거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사실상. 네. 그런데 그 핵심 두 계열사가 느닷없이 합병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두 회사는 재무적으로는 뭐 거의 뭐 무차입이죠, 무차입. 근데 다만 한국재즈 같은 경우에 뭐 업황이 조금 안 좋고 뭐 그 A4 용지 만드는 있잖아요, 한국재즈 요거 예, 밀크인가요? 뭐 요거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한국재즈인데 그 엄청나게 이제 회사 설립된 지가 이제 뭐 반세기가 넘었으니까 쌓아둔 유보금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익이 좀 안 나요. 그러더니 이게 몇 년 때 계속 주가가 이제 막 계속 신저가예요. 몇 년째 막.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까지 빠질까 봤는데 제가 본 기억이 0.2, PBR 0.1이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막 이제 수익성이 안 좋다 막 이런저런 핑계대고 회사에서는 배당도 안 하고 주가 관리도 안 합니다. IR 안 해요.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더니 합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합병을 어떻게 하냐? 상장사 합병. 자,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는 곱하기도 아니야. 나누기는 해야 되나? 나누기는 해야 되는구나.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업력이 반세기가 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견기업, 알뜰 그 부동산 부자 기업 계열사 간 합병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아니, 회사, 그 자본금 10억짜리 회사 하나, 뭐, 이게 이끌어가는 게, 경영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동네 그 구멍가게 하나 경영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빌딩 관리 회사, 하나는 그 제지회사, A4 만드는 제주회사. 업력이 50년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며, 뭐, 회사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설비며, 뭐, 그 직원, 임직원, 뭐, 등등등 어떤 대여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큰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자,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그 합병을 주도할 수 있다. 지휘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합병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라고 하죠. 제 165조의 4, 그리고 자본시장법 176조의 5, 제1항, 제1호. 이 두 가지, 앞으로 좀 제가 몇 번 더 얘기할 건데, 165조, 175조의 1항, 그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상장사들 합병은 100% 시장 가격, 그날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평균해서 바로 그냥 뭐 그게 바로 이제 합병 기준 가격이 됩니다. 계산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자, 이사회 결정일 날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한 달간, 최근 일주일간, 그리고 그날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까지는 필요합니다. 나누기까지는. 자, 한 달간, 최근 한 달간 종가 있잖아요. 종가를 이제 그 거래량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가중평균 하는 거죠. 종가. 더해서 30일로 나눠요. 나누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간 거래량 가중 산술 평균 종가를 구해요. 그 다음에 최근일 종가를 구해요. 이 세 개를 3으로 나눠요. 더해서 3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필요해. 자, 보니까 1개월 가중평균 주가가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7,503원이었대요. 이거 구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곱하기도 필요 없어. 더하기, 나누기. 자, 일주일 가중평균 주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360원. 최종일 주가, 종가, 네. 3월 31일 7,950원.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해성산업에, 이게 지금 해성산업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존속법인, 해성산업이 한국재질을 먹는 거죠. 합병하는 거죠. 그랬더니 7,604원이에요. 쉽죠? 어려운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HTS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다음 들어가가지고 그날 거래량 종가만 다운받으면 돼요. 그냥 엑셀로 하면은 뭐 그냥 뭐 한 1분도 안 걸리겠네요. 그죠? 자, 이제 피합병법인 한국재지. 그렇게 해서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3,114. 일주일 평균 주가 11,947. 최종일 12,950원. 해서 3으로 나눴어. 더해서 3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12,670원. 쉽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러니까 기준가가 두 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합병 비율이 결정되는 거야. 그랬더니 해성산업 때 한국재지 비율이 1대 1.6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재지 한 주 있으면 해성산업 그냥 존속법인 주식을 1.6주를 받는 거야. 한국재지 한 주 들고 있는 주주는 해성산업 1.6주를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 어마무시한 유구찬란한 그런 상장사들 합병이 어마무시하게 쉬워요. 참 쉽죠. 옛날에 개그에서 유행하던 그런 용어인데 뭐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듣기만 해도 그냥 너무 쉬워. 그래서 제가 뭐 애써 뭐 자막도 필요 없고 뭐 편집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너무 더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합병이 심플하게 진행돼. 시가 100% 의존해서 더하기 나누기로. 그다음에 이제 합병 비율 딱 결정돼서 진행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민이라고 보다는 천기가 누설, 천기 누설. 외국에서는 상식인데 한국에서는 천기다, 천기. 극비야, 극비. 1급 비밀, 시크리트, 탑 시크리트. 젠장할. 자, 보세요. 그런데 해성산업하고 한국재지는 그 단재환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주주도 많아요. 어떻게 다르냐? 해성산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한 63% 돼요. 한국재지는 한 38% 정도 돼요. 이렇게 달라요, 이게. 다른데, 그럼 여기에 일반 주주들 지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반 주주들도 이 공식대로 그냥 그 자기 있는 주식을 뭐 이렇게 넘겨서 받거나 아니면 반대하면 뭐 이렇게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시장 가격대로 합병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지분이 많은 해성산업은 제가 좀 따져봤어요. PBR이 한 0.6배 정도 수준에서 합병이 이루어져요. 근데 한국재지는 0.2배도 안 돼. 0.15배 수준에서 합병이 진행됩니다.
자, 한국재지의 일반 주주들, 절반이 넘는 한국재지의 일반 주주들 0.15배 수준에서 자기가 가진 이 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시장 가격대로만 그냥. PBR 0.15 수준에서. 합병 비율대로. 반대를 많이 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지만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요? 네. 합병이 자신 있으니까 이런 합병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PBR 0.15배에서 PBR 0.6배인 상장사와 합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0.6, 나보다 밸류에이션이 나의 3배야. 나는 3분의 1이야. 근데 나는 저 회사랑 그냥 시장 가격대로만 지금 그대로 운명처럼 초등학생이 계산해준 그 비율대로 나는 그냥 합병에 응해야 돼.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합병이 되면 일반 주주는 회사의 그 가치에 비례하는, 가치에 따른 그 이익만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단이 없어요. 나는 그냥 0.15배에 해상산업 주식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반대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0.15배에 저 0.6배인 해상산업 주식을 내가 받을 건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싸게 내가 이 합병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좀 어렵나요? 매우 쉬운 얘기잖아요. 해상산업은 0.6, 나는 0.15예요. 0.2예요. 0.2도 안 돼요. 근데 그 시장 가격, 그 밸류에이션대로 그냥 고스란히 교환되는 거예요, 이게. 합병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재지 일반 주주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상충, 이해충돌. 지배주주의 어떤 그 이해타산과 내 계좌에 찍히는 그 돈의 그 어떤 가격, 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합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시장 가격대로 하면 그런 합병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질문.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그 어떤 계열사 간 합병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합병 성사됐죠. 자, 2018년이죠. 이것도 똑같이 1개월, 일주일, 그날, 마지막 날. 그 주가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가격.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상장사라는 이유로 똑같아요. 시가제로, 그냥 100% 시가제로. 아까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 5, 1항 1조, 네. 1조 1항. 자, 그래서 합병 비율이 제일하고 하림하고 어떻게 결정됐냐? 1대 0.25 이렇게 결정됐어요. 제일은 1, 하림은 0.25. 그러니까 4대 1의 비율로 합병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이제 주가에 기반한 거고, 근데 이 하림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뭐 계열사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분의 1의 어떤 그 비율로 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게 시장 가격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하림그룹 지금 이제 하림 이제 지주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죠. 엄청나게 계열사가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이거를 초등학생이 그 합병을 그 계열사가 수십 개인 두 지주회사의 합병을 초등학생이 주도할 수 있어.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 뭐 지금까지도 아직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2015년 5월 9월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제일모직 당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하면 우리나라 넘버원 회사 아닙니까? 제일 큰 회사, 제일 큰 회사.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다들 들고 있죠. 근데 이렇게 큰 회사의 합병도 어떻게? 초등학생이 할 수 있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1개월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일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1의 종가를 더해서 3으로 나눠요. 이렇게 해서 합병 기준이 그러니까 합병 그 기준 가격이 나오고 그 기준 가격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그냥 결정된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그 그룹의 또 핵심 두 계열사가 합병하는데 이 합병 기준 가격을 초등학생이 다 구할 수 있어. 초등학생이. 아니다.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다 선행학습 하잖아요. 유치원생들도 구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정말로.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성인들 지금 뭐 다 50, 60, 70 먹고 주식 투자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합병 기준 가액을 가지고 두 회사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했다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 삼성물산이잖아요. 신삼성물산. 이거를 사고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뭔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진짜? 응?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그래가지고 제일모직이 15만 9,200원 얼마 나왔고 삼성물산이 5만 5,767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합병 비율이 1대 0.35.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제일모직이 1인데 삼성물산이 0.35밖에 안 하냐.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웠잖아. 몇 년간.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합병 기준 가격으로 합병이 됐으니까 이게 원죄죠. 됐으니까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근데 그렇게 합병을 하도록 의무화한 게 누구다?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이다. 대한민국 자본시장법. 법이다, 법. 법. 내일 모레 총선인데 국회의원들 진짜 잘 뽑으셔야 됩니다, 정말. 안 그러면 이런 거 안 고쳐져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유치원생이 짜준 합병, 유치원생도 짤 수 있는 그런 합병 그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탄생한 삼성물산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사고 팔아야 돼.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거기 특수관계인, 뭐, 이건희 회장하고 특수관계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큰 회사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자, 이렇게 계열사 간의 합병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렇게 아주 민감한 합병도 우리는 유치원생이 시나리오 짜고 기획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만 불편한가, 이거? 이거 불편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심지어, 자, 뭐, 무산됐지만,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넥신 툴젠 합병도 이제 결국은 뭐 반대가 많아서 이제 무산됐지만, 여기는 코넥스 코스닥 간 합병이잖아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가려고 얼마나 난리를 쳐요. 근데도 똑같이, 역시 시장 가격대로 100%한 달, 일주, 당일.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합병 기준 가격 정했어요. 시장이 다른데도. 자, 마찬가지예요. 해성산업하고 한국재지도 하나는 해성산업은 코스닥, 한국재지는 코스피. 코스닥 회사가 코스피 이 상장사를 이렇게 흡수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특이한 사례인데 뭐 어차피 근데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을 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코스닥 기업들은 코스피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함이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장사 합병의 기준을 정하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은 정말 문제가 많다. 특히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그냥 시장 가격 한 달, 일주일, 하루 이거 가지고 합병하래. 자, 그런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더 까무러쳤냐면 시장 가격은 그날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가격이죠. 유통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게 있잖아요. 코스피의 저평가는 유통시장의 저평가다. 유통시장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일반 주주들이 사고 파는 가격, 시장이다. 자, 그런데 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시장 가격, 이 시장가는 우리는 그 시장 가격 만능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아직도 외국은 뭐 이미 시장 가격은 문제가 많다라는 걸 다 인정하고 법 제도를 다 뜯어 고쳤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시장 가격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한 발을 못 나가요. 시장 가격은 네. 그 경영자,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회사에 돈은 많아. 예를 들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인데 회사에 돈 1조 원이 있어.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배당 한 푼 안 해요. 자사주 하나도 안 사요. 뭐 설비 투자도 안 해. 그냥 뭐 매출은 그냥 계속 줄어. 이익도 줄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런 회사를 대주주들은 다 대부분 50% 이상 막 60%, 70%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요? 오를 수가 있어요? 안 올라요.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이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어요. 시장 가격은 특정인의 의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뭐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은 이제 범법이니까, 불법이니까 합법적으로도 그냥 짓눌릴 수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인의 의도에 따라서. 자, 그런데 우리의 자본시장법은 이런 시장 가격을 100% 따라라 이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배주주의 입맛 따라서 합병에 찬성해야 되고 합병을 따라야 되고 왜냐하면 또 합병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별 다른 뭐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반대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를 올릴 마음은 없어 지배주주들이 대체로 보면 자 결국은 국민연금이 탈탈 털린다. PBR 0.5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합병을 해야 되고 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